지금 보시면 아따 곰팡이가 너무 많죠. 그렇게 시공을 했다가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바로 저희를 찾습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뜯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가구에 피는 곰팡이는 공기 중에 잘 분포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지내시는 집이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네, 새로운 공간이 곧 새로운 삶이다. 다니엘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마포에 위치한 빌라 탑층에 단열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매매해서 지내시는 공간인데 탑층이다 보니까 천정부의 결로 그리고 바닥부 결로 때문에 단열 시공을 결심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부분으로 해서 단열재가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아요. 외단열은 되어 있지만 내단열은 되어 있지 않은 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블로그도 많이 보시면서 어떤 단열재로 할지 어떤 시공업체에 시공을 맡길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단열 스토리를 알게 되셔가지고 방문 견적 요청 주시고 그리고 시공 견적도 타업체와 비교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결국 저희 단열 스토리와 함께 시공을 하게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쪽 벽면은 아트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벽면은 외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이 양쪽 두 면이 다 외벽이다 보니까 냉기에 굉장히 취약했던 지점이 되겠으며 이쪽 부분이 외벽이고 이쪽은 내벽이더라도 겨울철 이제 추위가 딱 여기가 외벽이니까 나 여기까지만 에너지를 전달해야지 냉기를 줘야지 하지 않고 겨울철에 조금씩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 복까지 이 라인에 맞춰서 단열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쪽 창호 벽면 당연히 단열 시공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쪽 창호 왼쪽 벽면도 외벽이기 때문에 단열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에어컨 같은 경우를 그대로 붙여둔 상태에서 단열 시공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살짝 띄워서 분리시킨 후에 그리고 뒤에 단열 시공을 하고 나서 그대로 칼블럭 브라켓을 똑같은 구멍에 맞춰가지고 다시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식으로 단열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지나서 시공 범위는 여기 벽까지 이 공간은 안방 공간입니다. 정말 창호를 바라봤을 때 베란다 공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겨울철 외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에서부터 냉기가 다 들어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외벽 공간으로 판단하라 해서 저희는 이쪽 벽면 그리고 이쪽이 그 거실 바라봤을 때 그 왼쪽 에어컨이 붙어 있었던 같은 벽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외벽. 이 벽 같은 경우는 내벽이지만 결로가 탑층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내려오는 냉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결로가 생겼습니다. 문 쪽 벽면까지도 고객님께서 이 방은 침대를 두고 잠을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결로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없고 집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총 4면 전체 다 단열 시공을 하기로 하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옷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은 실장님께서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계시는데 지금 창문을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 외벽, 이쪽 벽면도 복도 그리고 바깥 발코니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외벽 그리고 이쪽 끝집 탑층이다 보니까 단독 한 세대만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붙박이장 뒤쪽도 외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3면을 단열 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해서 단열 시공이 진행될 거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 벽면에 붙어있는 실크 벽지를 다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 부분 그리고 천정 부분 곰팡이가 많이 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곰팡이 제거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분사형이 아닌 붓으로 다 터치해 가면서
곰팡이를 다 제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곰팡이 제거제가 굉장히 높은 염기성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중화시켜주는 중화 작업 한번 거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벽면이 좀 건조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좀 재단을 해서 단열 시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공 범위 잡고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오늘 사용할 단열재 같은 경우는 OCC 경질 우레탄 보드 31T입니다. 흔히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는 OCC 보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경질 우레탄 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압출법 단열재, 소비자분들이 만나기 가장 쉬운 핑크 색깔 보드보다 단열 성능이 한 1.5배 좋은 경질 우레탄 보드로 단열 시공을 한다 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면재가 GCS 면재입니다. 글라스 시멘트 몰탈이 섞여 있는 면재다 보니까 중불연 등급이기 때문에 화재에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질 섬유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단열재이고, 시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공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열을 들어가기 전에 벽지를 제거하고 이제 단열이 들어가는데, 현재 작업은 벽지를 제거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작업을 왜 하냐면은 지금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벽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시멘트 속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벽지 안에 있는데 겉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곰팡이를 지우고 단열이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에어컨을 분리한 뒤에 지금 보시면 뒤에 브래켓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래켓이 이 외벽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벽이죠.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벽이다 보니까 이 피스들이 칼블럭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브래켓을 떼고 나서 칼블럭 부분에 피스를 고정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단열 시공을 하면서, 그 피스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그러면 단열 시공하면서 티가 나겠죠. 그 부분은 또다시 단열 시공하고 나서 충진시키고 나서 좀 더 긴 피스를 이용해가지고 브래켓을 고정시키고 다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열 시공이 들어가죠. 가장 끝쪽 편에 있는 붙박이장을 지금 드러낸 상태인데요. 지금 안에 보시면 곰팡이 냄새도, 이거 드러내자마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보시면 곰팡이가 너무 많죠. 지금 이게 실크 벽지인데 이게 저희가 미리 뜯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뜯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게 부직포 쪽에 곰팡이가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벽지가 다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안에 곰팡이가 지금 다 가득 차 있었던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 뒤쪽 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구 뒤쪽도 보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핀 모습이 보이죠. 밑에 부분도 보면 곰팡이 굉장히 많이 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구에 핀 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란 곰팡이, 주황 곰팡이, 뭐 누룩 곰팡이, 뭐 용어가 많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가구에 피는 곰팡이는 공기 중에 잘 분포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지내시는 집이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붙박이장 설치하시기 전에 단열 시공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벽지 제거가 끝나고 이제 곰팡이 캔 거, 이 염소제로 이용해서 지금 곰팡이 제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발랐는데 금세 지워지긴 해요. 이제 곰팡이가 속에 들어있는 거는 약품을 발라놓고 스크래퍼질을 한 번 더 해서 곰팡이가 핀 부분들은 깔끔하게 제거가 들어갈 거예요. 겉벽지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곰팡이 핀 부분에 대해서 곰팡이 제거 진행하고, 지금 옆에 보시면 단열재 지금 재단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쪽 끝부분 가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천정 부분에 뭔가 지금 흰색 띠가 둘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규조토 페인트입니다. 고객님께서 탁층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내려오는 냉기 때문에 천장 끝부분에 결로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고객님께서 벽지를 뜯고 그리고 셀프로 규조토 페인트를 칠하신 내용인데, 규조토 페인트를 칠하면 곰팡이가 영영 안 필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공 비용도 다르겠죠. 요만큼 두께 3cm라는 두께를 가지고 저희가 단열 시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얇은 걸 발랐을 때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고객님들이 이걸 바르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3cm짜리 평평한 단열재를 붙이는 이유가 결국은 이 페인트로는 잡을 수 없는 결로나 곰팡이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시공을 했다가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바로 저희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집을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지내시는 공간에서도 곰팡이 때문에, 결로 때문에 고민이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정확하게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공 부위에서부터 지금 단열재를 잘라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에어컨이죠.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부분을 보시면 피스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바로 기존 에어컨에 브라켓이 걸려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칼블럭 위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에어컨 배관, 선만 여유가 있거나 완전 타이트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뜯고 단열재를 붙이고 다시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한 두 번째, 여기 보면 단열재랑 단열재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간을 도대체 얼마만큼 벌려야 되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제가 딱 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3cm 미만이다, 0.5cm, 3cm 이상이다, 1cm를 벌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 틈을 벌려주는 거는 결국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우레탄 폼을 쏴서 기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거든요. 이거를 단열재를 완전 붙여서 시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벌려서 우레탄 폼 쏴주는 것보다 기밀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레탄 폼을 쏴주는데, 단열재가 30T 같은 경우에는 0.5cm만 벌리더라도 우레탄 폼겉 머리를 넣어가지고 안까지 쏠 수 있는데, 50T나 100T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에만 폼겉 머리를 넣어서 쏜다고 해서 끝까지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쏘더라도 탕탕 세게 끊어서 쏴야 되기 때문에 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cm 정도 벌려가지고 단열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우레탄 폼을 만드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신 건데, 결국은 우레탄 폼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런 평탄한 단열재의 단열 성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틈을 좁게 하면서 단열재를 붙이는 게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안방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창호 있는 외벽 부분, 그리고 옆에 우측벽, 거실과 벽을 나누는 이쪽 벽면이랑 여기 부분, 그리고 이쪽 옆벽 부분, 총 4면 전체 다 단열 시공을 지금 모두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공간에서 침대를 두고 수면을 취하시고
하시는데 곰팡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4면을 다 단열 시공하고 싶다고 고객님께서 계획을 짜셨고요. 경질 우레탄 보드다 보니까 국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단열 효율이 좋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값은 사실 좀 만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 보면 깔끔하게 지금 다 마감선이 떨어진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보면 콘센트, 그리고 TV, 유튜브 케이블, 인터넷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고객님들께서 이런 전기 콘센트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만 단열 시공을 할 거라고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시공을 할 때는 다 콘센트 피스 분리해가지고 바깥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있다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칼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면 저희가 다 치수를 재고 정확하게 콘센트 박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만큼 단열재에 홈을 파서 시공을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꺼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열재 두께만큼 피스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5cm부터 해서 13cm까지 치수별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이용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단열재 위에 올라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사항으로는 이쪽 뒤에 문 경첩 뒷부분을 보시면 경첩이랑 단열재가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이 부분을 처음 견적 단계에서 체크를 하지 못하면 똑같은 30스티마 3cm짜리를 들고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게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첩 부분을 따야 되고 이런 소요들이 발생되는데 사전 견적 단계 때 센치를 재가지고 몇 T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사전 계획을 통해서 단열재를 좀 여유 있게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이 방은 고객님께서 옷방으로 쓰시던 공간입니다. 가장 곰팡이가 많았던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이 이쪽 창호 벽면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벽 총 3면을 단열 시공했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깔끔하게 제거했고요. 붙박이 있는 방을 단열 시공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바닥 부분 그리고 천정, 벽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사전에 인지한 상태로 단열 시공을 계획하고 방을 보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런 보이시는 요거는 피스 구멍에 대해서 우레탄 폼을 싸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놓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다 꼼꼼하게 다 채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도 창호 벽면 그리고 창호 왼쪽 벽면 에어컨이 있는 이쪽 벽이 외벽이다 보니까 단열 시공 진행했고 이쪽 추가로 날개 나오는 부분 라인 맞춰가지고 단열 시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시공했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영상으로 잘 담아주세요. 이게 엄청 꼼꼼하게 잘 시공을 했는데 보통 요 정도 각까지는 나와야 돼요. 단열 시공했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도배로 올려 타더라도 마감이 이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면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면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정확하게 기계로 자른 면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톱이나 칼로 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삐딱삐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날 서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마감이 이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마감선 끝에 떨어질 수 있게 뭐 여기 창틀 이런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열 시공하고 나서도 그 다음 뭐 도배나 페인트 공정에서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열 시공만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단열 시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공정까지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빌라 10평 후반대 되는 곳 거실 그리고 안방 4면 그리고 방 한 면 붙박이장 철거하고 3면 그리고 현관 아까 보여드렸던 만큼 시공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기술자 3명에서 하루 걸리는 정도의 시공 분량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와서 벽지 제거하고 곰팡이 제거, 단열 시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할애되는지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시공을 해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타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더라도 이게 일이 하루에 기술자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시공 서비스를 받을 때 견적 비용에서 뭐 하루짜리 시공이 뭐 이틀로 밀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인건비만 가지고 그대로 이틀 늘려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보면 인건비 따로 그리고 경비도 따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단시간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시공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곧 새로운 삶이다. 단열 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이었습니다.